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동업자를 고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들을 그리고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괜찮은 녀석을 골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의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얼마를 벌고 쓰고 모으고 있는지 가계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계부인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오늘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게 주식 투자라면 재무제표 정도는 알고 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재무제표가 뭐길래 꼭 봐야 한다라고 하냐면요, 어려운 거 아니고 회사가 쓰는 가계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가계부 앱에서 오늘 햄버거를 사 먹었고 옷을 샀고 이런 지출 내역들을 주로 기록을 하지만 회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3개의 서류에 수입 지출 내역은 물론이고 보유한 자산들과 현금 유출입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서류들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흐름표라고 부르는데요. 각각의 서류를 읽는 방법을 차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서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월급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듯이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비즈니스를 하느라 또 쓴 금액들을 같이 지출 내역들을 기록을 하는 장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쭈루룩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요한 항목들 위주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매출액이 이 회사가 분기 1년 동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을 기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매출액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들은 이 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돈을 나눠 가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재료비나 임금을 나눠 가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비용이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 판관비라는 계정에서 비용으로 차감이 되게 됩니다. 매출액에서 이 두 비용을 빼서 남은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돈을 나눠 가져야 할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영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빌려오게 되면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하셔야 하고, 이 이자로 나가는 이자 비용 등이 영업이익 아래의 금융비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자 비용 말고도 본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외의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기타 비용, 기타 수익으로 더해지고 빼지게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이 금융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더하고 빼준 금액이 세전이익이라는 수치로 찍히게 됩니다. 이 세전이익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님이 회사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셨으니까 우리 세금,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식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는 순이익이 마지막 가장 아래 계정에 찍히게 됩니다. 즉 손익계산서의 흐름은 가장 탑라인 매출액으로부터 이 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근로자, 채권자, 국가 등등과 내 수익을 나눠 가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재무상태표는 사람으로 치면 월급 그리고 지출과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집, 차, 현금 등을 나타내는 보유한 것을 기록하는 장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는 회사의 자산을 기록을 하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은 회사가 영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들을 꾸리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준비물을 꾸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회사의 주인인 내가 주주들이 납입한 부분은 자본으로, 그리고 돈을 빌려와서 충당한 부분은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을 좀 디테일하게 뜯어볼 건데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현금화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동자산은 회사에서 원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가 쉬운 것들을 의미해요. 현금은 당연히 현금 그 자체니까 유동자산에 속할 것이고, 단기 금융상품, 회사도 현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CMA나 예적금이나 증권사의 단기 금융상품 등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유동자산에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두 개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일단 재고자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고는 회사가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 중에서 아직 팔리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죠. 보통 영업을 원활하게 한다면 이 재고들은 1년 내로 판매가 돼서 현금으로 이 회사에 들어올 테니까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자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고자산을 이제 유동자산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어렵지만 요새 현금으로 바로바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신용카드로 할부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B2B로 영업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한 이후에 몇 개월에 걸쳐서 납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진행률에 따라서 대금을 몇 년이 넘는 기간에 거쳐서 나눠서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출채권은 이제 판매가 되기로 확정이 됐는데 아직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금액을 의미해요. 이 매출채권 금액들은 나중에 납기를 맞추고 정해진 날짜가 되어서 현금으로 그 돈이 들어오면 매출채권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줄어들고 그만큼의 금액이 현금에 더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자산에는 크게 대표적인 4개의 계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공장이나 설비나 토지나 혹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토지, 공장, 기계설비 등과 같은 부분은 형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라고 묶어서 부르게 되고, 뒤에 말씀드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것들은 형태가 없는, 그리고 현금화하기 쉽지가 않겠죠. 가치평가 자체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비유동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오른쪽에 부채 파트는요, 이 빚을 남한테서 빌려온 거니까 빚이잖아요. 그럼 이 빚을 빨리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이냐, 혹은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빚이냐에 따라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세부 계정들 중에서는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이나 혹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땡겨온 경우에는 사채나 장기채권 등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는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주주의 몫인 자본 계정 같은 경우는요, 주주에게, 투자자에게 직접 회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 라고 해서 투자금을 받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이렇게 주주한테서 돈을 받아온 게 아니라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인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을 차릴 때 5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내 돈 3천만 원을 넣고 모자라는 돈은 친구한테 1천만 원을 빌리고 은행에서 1천만 원 대출을 일으켜서 이 5천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들어가는 저의 돈, 주주의 돈은 자본 계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남은 2천만 원은 친구한테 빌린 돈, 은행 돈은 부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세팅을 하고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여러 비용들을 제외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내 몫으로 남은 돈이 1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내 돈이지만 지금 이 1천만 원을 내가 바로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쓰는 것보다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회사 내부에 남겨두고 나중에 뭐 투자를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거나 이런 식의 돈이 필요할 때 이 돈을 써야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 배당하지 않은 순이익 1,000만 원은 주주거니까요. 자본 계정 중에서 이익 잉여금 계정에 1,000만 원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잡히고 이 돈을 배당하거나 유보하거나 하는 결정 등을 통해서 회사가 돈을 벌고 점점 커나가는 것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에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3개의 서류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서류인 현금흐름표를 얘기를 해볼 거고요.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용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미국 종목 기준으로 해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계정들이 어떻게 영어로는 나와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